표현 대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5페이지 1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네?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통보했으니까.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해서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 통보받은 상대방 아닌 자와 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표현대리는 125조, 6조, 9조 다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통보받은 그 상대방 얘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그 이외의 자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대리권이죠? 맞습니다.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떤 사건? 부주방장. 그죠? 4번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 대표자 나왔다 그러면 교회 요거하고 또 어떤 거죠? 교회는 대표적으로 뭐죠? 법적 성질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무슨 유? 총유. 그죠? 비법인 사단. 뭐 있어요 또? 그렇죠. 종중도 마찬가지예요. 종중의 대표자가 종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126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왜 없냐면 종중 대표자나 교회 대표자는 교회 재산, 종중 재산에 관해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판례입니다. 5번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맞아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의 일종, 무권 대리의 일종.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죠. 전환되지 않습니다. 자, 46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46페이지 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포인트는 뭐예요? 담보로 은행 대출 받으라고 한 거죠? 이게 수권이죠? 요거 여기까지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대리권인데 근데 월권을 했어요. 뭐 했어요?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월권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월권 행위를 했다. 따라서 이건 몇 조 적용 문제? 126조 적용 문제.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나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대출 받으라고 한 거.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대요.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건 지금 표현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어? 자, 우리 효과 기속과 관련해서 크게 유권 대리가 있고요. 무권 대리가 있다 그랬죠? 이건 다시 어떻게 나눠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죠.
자, 이것은 유권대리 이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26조가 적용되겠죠? 성립 안 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협의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이게 유권대리인가 아닌가를 따져줘야 돼요. 두 번째, 무권대리라면 표현대리인가 아닌가를 따져주는 거예요. 표현대리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표현대리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목차 순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례를 보고 판단할 때도 이 순서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근데 여기선 표현대리가 지금 성립되는 거죠. 126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서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효과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병은 가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니까. 자, 3번.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아요? 자, 표현대리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으로서 그 행위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if 이 강행규정에 대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죠?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지요. 그러면 유효라는 거죠. 그럼 강행규정을 위반했는데 유효로 하면 강행규정은 필요가 없어지는 규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에요. 표현대리를 적용시키게 되면 그걸 유효로 하겠다는 건데 강행규정 위반해도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 질서를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라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한다. 정당한 이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기준이에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계약 성립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립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월권 대리는 성립한다.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해서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다면 병은 가백의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 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네.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을이 큰아들은 갑, 대릴, 을 이렇게 하면서 팔았고 둘째 놈은 을다시는 아예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지 이름으로 판 거예요. 매도인을. 그렇죠. 이걸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하잖아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독일에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어떤 게 무권리자 처분이냐면 권리도 없으면서 그놈이 처분했다가 아니라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지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큰아들은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대리는 했어요.
근데 둘째 놈은 어떻게 했어요? 지 이름으로 아예 팔았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 둘째가 더 나쁜 놈이지만 얘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를. 따라서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도 유추 적용하는데 이럴 경우에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보시면 돼요. 협의의 무권대리로. 포인트는 뭐라고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럼 결국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지 이름으로 처분해야 되는 거지 대리행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뭐로 보자? 협의의 무권대리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음 문제 44페이지 4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거 멸권대리죠? 자, 1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여기 봐봐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임의대리도 적용되고 법정대리도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수권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만 임의대리에 국한해서 적용되고, 왜냐하면 임의대리라는 게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아예 A시당초 조건 자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문 자체에서 대리권 수여일 경우에 그거를 표시했을 때 표현대리를 적용하겠다 그랬으니까 얘는 법정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129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미성년자예요. 그럼 뭐가 법정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성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모의 법정대리권을 소멸한 거죠? 그래놓고 성년이 됐는데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아들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했다. 대리해서. 이것은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고기사 고난 발생했죠? 대리권 발생했는데 잘랐어요. 대리권 소멸했죠? 그런데 고기 매매를 했다. 이건 임의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고, 요 경우는 법정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126조나 129조는 전부 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전부 적용되는데 125조만큼은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왜? 이건 수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번 에? 맞지요? 자, 2번 본조에서 129조에서 상대방은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만을 가리키며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 즉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지요? 3번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리행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부주방장으로 하여금 상대방 고깃집 사장과의 사이에 고기 매매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129조는 복대리 사안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5번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맞죠? 근데 만약에요,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가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126조로 가는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가면 무조건 126조예요. 44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맞죠? 판례 원문은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들에 속하는 표현들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2번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혹은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5조 맞습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랬죠?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계약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무관합니다.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부주방장 사건이에요. 자, 45페이지 2번입니다. 표현들이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대리권 소멸 이후 표현들이 관한 규정은 몇 건들이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법정 대리도 적용됩니다. 아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리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인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맞아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특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별개고 표현 대리와 유권 대리도 별개니까 특정해야 됩니다. 디귿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 대리 법리는 준용될 수 있나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일 경우라면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시켜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강행법규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준용될 수 없다. 리을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표현 대리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네요. 4번. 자, 이제 표현들이 다 풀었고요. 무효와 취소 중에서 취소 먼저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우리 법률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랬잖아요. 요건. 그죠? 처음 들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 있어야 되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갖추게 되면 효력요건으로 따지게 되고, 효력요건을 따지게 되고, 못 갖추게 되면 그때는 불성립이라고 했죠. 그러면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 5가지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였죠.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 유효 그러죠. 유효. 여기서 효라는 게 뭐죠? 권리변동.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생기려면 일단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려면 그 법률 행위는 성립돼야 되고 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 또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는 원인이나 취소가 되는 원인,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이 정해져 있죠. 취소 원인은 뭐였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은 네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고, 효력 요건 중에서 취소 사유를 빼면 전부 무효 사유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성년자, 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권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취소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행사하지 않거나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권리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죠. 취소권자 마음인데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행사 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우린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 그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니까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버리니까 그냥 확정적인 유효로 바뀌게 된다. 내비두면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포인트죠. 그럼 취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 본인,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게 누구예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라. 그 다음에 승은 승계인인데 어떤 승계인?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둘 다. 대는 대리인인데 어떤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고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 본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인데 승계인 되는 사람은 특정 플러스 포괄 승계인 둘 다 포함하고 대리인은 누구만?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상대방은 누구죠?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래서 10살짜리 꼬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 누구예요? 슈퍼맨. 그래서 과자를 주고 1,000원을 줬어요. 둘이 뭐를 했죠?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취소권자? 10세. 예. 10세 꼬마. 이 10세가 취소권자란 말이에요. 그죠? 10세가. 그럼 얘가 취소권자가 되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만 취소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부모. 이 사람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부모의 취소권은 이 미성년자 취소권을 대리행사하는 사람의 그 자신만의 별도의 취소권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만의 별도의 취소권이 따로 발생하는 거예요. 얘 거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누구한테 취소를 합니까? 직접 상대방이 되니까 얘한테. 이 사람의 와이프인 병녀한테 취소하면 안 되죠. 직접 상대방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취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는 명시, 묵시,
다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조건 공식인 거예요.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 그랬어요.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소급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 쓴다 그랬죠? 처음부터. 계약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로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권리 의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가 전혀 없는 건데 얘는 과자를 받았고 권리 없이, 얘는 권리 없이 돈을 받았으니까 전부 다 돌려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무효가 되었을 때, 다만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특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자를 줬으면 얘가 과자 다 처먹고 취소를 해버렸을 때 과자 봉지만 남았으면 그것만 주면 되지만 얘는 1,000원 전부 다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현존이익 반환이다. 이게 제한능력자 보호 특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추인권이 있다. 추인권은 뭐냐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되지요. 근데 취소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가 추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추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쫓아가서 인정해준다라는 게 추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추인은 세 가지: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이 있고,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추인이 있고, 또 무효 행위에 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아까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이었죠. 근데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권 대리 행위를 쫓아가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효로 바뀌게 되잖아요. 결국은 무권 대리 행위로서 무효인 걸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돼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역시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를 해준단 말이에요. 얘는 효과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인 유효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 유효인데 거기에 취소권이 붙어서 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만, 즉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유효로 가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데 얘는 유효가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인 유효로 바뀐다. 결론, 추인하면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건 약간 성질이 좀 달라서 결과는 같은데 유효를 유효라는 거고 얘네들은 무효를 유효라는 것이고 결론은 유효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그러면 이 추인은 누가 하느냐? 추인을 하게 되면 결국 유효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럼 추인권자가 해야 되겠죠? 추인권자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는데 취소 원인은 어떤 거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으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거죠. 또 착오,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취소 원인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추인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인데 임의 추인이나 법정 추인은 다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는데 임의 추인은 알고 자기가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서 의사 표시를 통해서 추인을 하면 취소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정 추인은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알고서 얘기를 하면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 법정 추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고 어떻게 암기했어요? 이청경, 담양강. 이거는 자기가 추인할 수 있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6가지 사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청경, 담양강이다 그랬어요. 이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은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
양도, 강제 집행. 이 중에서 이청경 담양강 중에서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청양고추 그랬잖아요. 담양강에서 청양고추 먹었다. 예? 그래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인데 이건 취소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양도를 해야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를 하거나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봐요. 토지 소유자이고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지상권자, 얘는 지상권의 설정자예요. 그죠? 근데 얘가 기망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럼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피기망자 얘가 취소권자가 되죠?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죠. 기망,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니까 뭘 취소해요?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로 취득한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는 뭐예요? 치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의무는? 네?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 인도, 의무 등이 있겠죠. 이거에서 얘가 취득하는 권리는 뭐예요? 네? 지상권. 어떤 의무가 생겨요? 치료 지급해야 되죠. 노란 걸로 얘기할 테니까 하얀색으로 대답하세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노란 걸로 얘기할 테니까 흰색으로 대답하시라고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취소권자가 얘가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해서 취득하는 권리는 이거잖아요. 치료 청구권.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그럼 이걸 취소하면은 이런 권리와 의무가 전부 소멸하죠. 그런데 그 권리를 A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으면 이것은 법정 추인입니다. 반면에 취소권자의 상대방, 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그게 뭐예요? 지상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B에게. 이것도 갑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상대방이 양도를 한 거지 취소권자가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 이 양도는 뭘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했을 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 상대방이 양도를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자, 질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권자는 누구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합니까?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얘는 양도인, 얘는 양수인.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아니다. X. 얘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니까. 이 토지를 C가 샀어요. 아니면 D가 상속받았어요. 얘네들도 취소권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취소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한능력자 본인,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승계인 및 대리인 그랬어요. 승계인은 어떤 승계인? 특정 승계인 플러스 포괄 승계인 포함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이것도 양도잖아요. 양도. 얘도 양도, 얘도 양도, 얘도 양도예요. 근데 뭘 양도했느냐? 그게 다른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인데, 본래 얘가 이 토지 소유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취득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양도했을 때는 얘는 특정 승계인으로서 취소권자가 된다. 포괄 승계인도 마찬가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해된다고 해줘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맞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 취소한 때부터 부여가 된다.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무슨 추인? 임의 추인. 임의 추인. 알든 모르든 6가지 설만 있으면 추인한 것이다. 그건 뭐예요? 법정 추인.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상대방에게. 5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필요하다. 맞죠? 네. 52페이지 1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해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청경 담양 강의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이루어졌을 때 추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의를 보류했다라는 말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행을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가 이행을 취소권자가 이행을 해버리면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취소권자가 이행하면서 야 이건 내가 추인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취소의 효과를 다시 물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자기 행위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의를 보류하면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자, 취소하게 되면 일단은 유동적인 유효 상태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면 그죠? 얘를 취소를 했어요.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됐는데 취소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유효를 할 수는 없을까? 할 수 있어요. 뭘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무효지만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취소된 법률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이게 또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3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임의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만 취소권자다?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 그럼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만의 별도의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별도의 취소권을 다시 가지게 된다. 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4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와 해제는 중복적, 중첩적으로 경합한다 그랬습니다. 5번 가분적인 법률행위 일부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판례가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53페이지 2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강박에 의사표시한 자의 특정 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취소권자가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취소권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한능력자 본인, 착오상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어떤 승계인? 특정, 포괄, 둘 다. 틀렸죠?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승계인이니까 얘도 취소권자인 거예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자고. 2번 악의의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 제한능력자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특칙이 있죠. 뭐죠? 현존이익.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 선의 악이 구별하지 않고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입니다. 3번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의 이행 청구예요. 이미 취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다. 그 말은 취소를 포함한 거잖아요. 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양도해야 되죠?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되는데 지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랬죠. 이때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된다? 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 말은 여기까지는 양도하면 이 양도한 거고 법정 추인되지 않으니까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5번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53페이지 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죠. 자,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의 기망으로 지금 갑이 을에게 판 거잖아요. 을의 기망으로. 그럼 갑은 피기망자고 갑이 취소권자가 되는데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어요. 법정 추인? 아니죠. 청양은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받으면 법정 추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행의 청구를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2번 갑이 을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어요.
담보는 제공하거나 받거나 법정 주인이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했어요.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거나 법정 주인이지요. 4번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죠. 법정 주인이다. 5번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 이행을 해준 겁니다. 취소권자임에도 취소하면 등기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행을 해줬다는 말은 법정 주인이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번이죠. 법정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 53페이지 4번입니다.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맞아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틀렸습니다. 뭐가? 취소가 아니라 추인은 해야지 맞죠. 추인을 할 때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는 거죠. 2번. 법률 규정에 조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다른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해제 이후에 취소가 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3번 이의를 보류하면서 담보를 제공했다면 추인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됩니다. 4번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쓰거나 소장을 쓰거나 했을 때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쓸 거라고 판사가 생각할까요? 정확히 안 쓸 거라고 판사가 생각할까요? 판사 입장에서 재판을 할 때 자기들끼리 막 소송을 하는데 엉터리 법률 용어를 막 갖다 써대요. 예? 그 판사가 보고 알아서 이해할까요? 그거 잘못 썼으니까 이건 무효야 그럴까요? 알아서 이해하는 겁니다. 알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취소를 주장해도 판사가 보기엔 해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용어를 잘못 썼어요. 상관없어요.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뭐를 잘 알아요? 예?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낯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뜻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어 잘못 썼다고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환자가 와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면 되는 걸. 그냥 이상한 의학 용어를 써가지고, 예? 메스펠트, 암프타민, 예? 막 이런 막 의학 용어를 막 갖다 쓰면 의사 입장에서는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속으로 이렇게 뭘 헷갈려요? 지랄하고 있네. 배 아파요? 뭐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쉬운 말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막 자기는 뭐 들은 게 있다고 그래서 드라마 보고 배운 그 용어 가지고, 예? 막 이렇게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속으로 욕해요. 아시겠죠? 하물며 저도 그랬어요. 20년 강의하면서 막 와가지고 질문하시는데 막 법률 용어를 막 갖다 섞었으니까 헷갈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나중에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왜 용어를 잘못 썼나요? 이건 잘못됐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다면 취소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이 원인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취소한다는 내용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봅니다. 알아서. 5번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급 무효. 무효되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입니다. 무효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